우리에게 조선왕조실록은 어떤 존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거짓도 허락하지 않은 진실만을 담아낸 완벽한 역사서라고 믿고 계시죠. 무려 500년 조선의 역사를 2000권이 넘는 방대한 기록으로 오롯이 담아낸 보물 같은 기록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토록 엄격하고 객관적이라 알려진 실록에도 심상치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기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 7대 임금 세조의 시대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세조실록은 다른 실록들과는 확연히 다른 어딘가 미스터리한 지점들을 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곤 하죠. 대체 세조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의 통치기는 왜 이토록 깊은 의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파헤쳐볼 역사의 미스터리, 그 시작점이죠. 조선왕조실록이 이토록 독보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확고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사관이라 불리는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들의 독립성이죠. 이들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신하들과의 대화, 심지어 왕의 사적인 행동까지도 북가는 대로 기록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사관의 기록, 사초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죠. 마치 왕의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설령 왕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기록하겠다는 굳건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관은 자신의 기록이 실록으로 편찬될 때까지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맹세까지 지켜야 했죠. 이처럼 엄격한 제도적 장치와 사관들의 투철한 직업 정신이 어우러져 실록은 어떤 권력의 개입도 허용치 않는 순수한 역사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실로 경이로운 기록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의 등장과 함께 말이죠. 그는 어린 조카 단종을 보필하는 대신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며 거대한 피바람을 몰고 옵니다. 1453년 이른바 계유정난이라 불리는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궁궐 깊숙한 곳에서 칼날이 번뜩이고 충신들의 피가 낭자했던 그날 밤, 수양대군 일파는 김종서, 황보인 등 당시의 권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조선 건국 이념인 유교적 질서와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는 사관들의 굳건한 신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한 기록을 지향했던 조선의 역사 시스템은 피비린내 나는 정변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막던 강물에 폭풍우가 몰아쳐 흙탕물로 변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수양대군은 이 사건을 통해 사실상 조선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했고 결국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7대 임금 세조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왕좌를 쟁취한 세조에게는 그 어떤 왕보다도 역사라는 기록이 예민하고 거슬리는 존재였을 겁니다. 자신의 왕위 찬탈과 치세가 후대에 어떻게 기록되고 평가될지 노심초사했을 테죠. 그래서일까요? 세조는 즉위 후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실록 편찬 과정에 깊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들기 시작하죠. 왕이 사관의 기록에 손을 대려 한다는 것은 곧 진실을 향한 권력의 칼날이 겨눠지는 것과 다름없었죠. 과연 사관들은 그 칼날 아래서 진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세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옮겨놓듯 모든 신하와 시스템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려 했죠. 그에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역사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위 찬탈이라는 논란의 그림자를 지워내고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며 후대에 칭송받는 위대한 군주로 남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세조는 이전의 어떤 왕도 감히 넘보지 못했던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관들이 기록하는 사초, 즉 실록의 초고를 직접 열람하려 했던 것이죠. 이러한 세조의 요구는 사관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의 생계는 물론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관들은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고뇌했을 겁니다.
과연 어디까지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지, 혹은 어디서부터 타협해야 할지 갈등했겠죠. 하지만 모든 사관이 순순히 세조의 요구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본질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진 이들도 분명 존재했죠. 그는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늘의 뜻이다. 단종은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죠. 그래서 사관들에게는 단종과 관련된 기록을 축소하거나 자신의 정변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서술하도록 간접적, 때로는 직접적인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특정 색깔만 강조하고 다른 색깔은 지우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았을까요? 이러한 압력 속에서 실록의 기록은 미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권력의 필터를 거치며 변형되었고 때로는 아예 사라지기도 했죠. 사관들은 겉으로는 왕의 명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행간의 의미를 숨기고 때로는 모호한 표현으로 진실을 암시하는 방식으로요. 이 시기의 사관들은 역사의 기록자이면서 동시에 진실의 수호자로서 권력과 양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슬픈 페이지 속에서 대체 어떤 진실들이 지워지고 또 덧칠되었을까요? 세조실록을 펼쳐보면 다른 실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미묘하면서도 의도적인 기록의 변형들이 곳곳에 눈에 띄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계유정난에 대한 서술 방식일 텐데요. 세조는 자신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숙청과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을 나라의 안정과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충신들은 역사의 기록 속에서 간신이나 역모를 꾀한 자들로 둔갑하거나 아예 존재 자체가 축소되고 폄하되기 일쑤였죠. 마치 능숙한 화가가 원본 그림 위에 새로운 색을 덧칠하듯 세조의 치세 동안 실록의 기록은 권력의 의지에 따라 교묘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했던 인물들의 업적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고 때로는 그들의 인격마저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서술되었죠. 반면 세조의 업적이나 그에게 충성했던 이들의 공로는 과장되고 미화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사관들은 붓을 쥐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실타래에 묶여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당장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을까요? 그들의 망설이는 붓끝이 결국 진실 대신 타협의 글자를 써내려가는 순간들은 역사가 굴절되는 가장 안타까운 장면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처럼 권력에 의해 왜곡된 기록들은 후대 역사가들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실록이 편찬된 이후에도 후대의 왕들이나 역사가들은 이 실록이 가진 특수성과 왜곡 가능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기록된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행간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듯 다른 사료들과 비교하고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세조실록의 표면적인 기록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치려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실록 곳곳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은 때로는 짧고 건조한 한 줄의 기록으로, 때로는 미묘하게 다른 표현으로 남아 후대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의 공적을 칭찬하는 문장 바로 뒤에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암시하는 짧은 구절이 붙어 있다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과 달리 당시 사관의 개인적인 견해가 살짝 엿보이는 문장이 끼어 있는 시기였죠.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모여 후대 역사가들은 세조실록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그 안에 내포된 한계점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는 이렇듯 한번 쓰여졌다고 해서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평가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결국 세조는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잔혹했던 행적들을 가리기 위해 실록의 기록을 집요하게 조작하려 애썼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역사의 붓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그의 시도는 분명 성공적인 면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진실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죠. 그 지워지지 않은 진실의 파편들은
세조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서도 굴하지 않고 붓끝에 용기를 담아 역사의 본질을 지키려 했던 소수 사관들의 고뇌와 투쟁이 담겨 있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역사는 권력에 의해 잠시 왜곡될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추적되어야 할 가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세조실록이 품고 있는 이 미스터리는 비단 조선시대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와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공된 것인지 가려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는 역사가 과연 온전한지, 그리고 진실을 파고들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야말로 역사의 왜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시대의 장막 뒤에 숨겨진 역사의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